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실 내용은 2차 방정식입니다. 자, 물론 니들이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배우셨던 그 2차 방정식과 같은 2차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얼마나 2차 방정식을 잘 해주셨냐에 따라서 고등과정의 2차 방정식을 얼마나 잘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가 조금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쌤 저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대충 해서 잘 몰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업 정말 잘 들어주셔야 되겠고요. 쌤 저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 개쩔어요. 존나 잘해요. 뭐 이러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야. 자,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요 2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 진짜 중요해. 미친 듯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니들이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식의 형태가 2차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서 다뤄지는 내용들, 개념들. 사실 니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했었던 2차 방정식 내용은 그냥 그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에 불과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깊게 내용을 들어갈 거니까 꼭 내용 정리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2차 방정식을 배우기에 앞서 뭐부터 배워야 되겠어? 자, 1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1차 방정식은 좌변의 x, 우변의 상수, 좌변의 x, 우변의 상수. 그냥 x 붙어있는 건 다 좌변으로 넘겨버리고 x 안 붙어있는 것들은 다 우변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그런 다음 x의 개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1차 방정식의 해가 구해진다. 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차 방정식은 좌변 x, 우변 상수, x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좌변으로, x 안 붙어 있는 것들은 다 우변으로 넘긴 후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x의 값,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구해진다 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어디에서도 1차라는 말이 적혀 있잖아요. 니들이 중학교 과정에서 1차 방정식을 열심히 푸셨을 텐데 그 중학교 책들을 한번 뒤져보시면은 모든 문제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1차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적혀 있는 게 단 한 문제도 없을 거야. 쌤, 저 찾아보니까 여기 한 문제 있는데요? 그럼 그 문제에는 반드시 뭐가 적혀 있을 거냐면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반드시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여기에 1차라는 게 적혀 있다는 거는 X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A가 0이 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 대신 1차라는 말을 지우게 된다라면 A가 0이 되면은 얘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1차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문제 뒤에 A가 0이 아니다라는 게 붙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는 1차란 말도 안 적혀 있고 A가 0은 아니다라는 것도 안 적혀 있어. 그 말은 얘가 굳이 1차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렇다는 것은 A가 0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쌤, A가 0이 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요? 달라질 게 있죠. 왜?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니들이 하던 대로 왼쪽에 다 X, 오른쪽에 X 없는 거, 그리고 X의 개수로 나누어 주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X의 개수가 0이라면 뭘로 나누어 준다가 되냐면 0으로 나누어 준다가 되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십니다.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여전히 그 등호는 성립한다. 등식의 성질이죠.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단, 나눌 때는 0으로 나눌 수 없다. 라고 언제 배우시냐?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신다는 거야. 이거 0으로 못 나눠. 그러니까 0x가 1이야. 그럼 x는 0분의 1이 된다라는 건데, 자, 0분의 1이 얼마죠? 자, 0분의 1이 얼마예요? 0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자, 0분의 1은 0이 아닙니다. 얘들아, 1분의 0이 0이야. 1분의 0은 0인데, 0분의 1은 얘는 이런 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모에 0이 깔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이런 수가 존재하지 않아. 자, 얘는 수학책을 아무리 뒤져보셔도 그 어디에도 찾아보실 수가 없어요. 얘는 국어책을 빚어야 돼. 봐봐. 히읗, 히읗. 얘 미친년아, 미치려면 곡들 미쳐. 이게 히읗이야. 국어 히읗. 그러니까 얘는 국어책 표에 나오는 거야. 수학책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금은 내가 니들한테 이거 웃으라고 히읗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시고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시게 되면 여기다가 목숨을 걸어야 돼. 여기다가 대학을 걸어야 돼. 그만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쌤, x 앞에 0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진짜로 0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면 이걸 못 나누면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a가 0이라고 하니까 x의 개수가 0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x에다 0을 a에다가 0을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0 곱하기 x는 b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요 b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쌤 이상한데요? 이거 왼쪽에 있는 거 결국은 0이잖아요. 오른쪽에 있는 건 1이고 쌤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가 아니라 어쨌든 방정식이야. 방정식이라는 것은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x에다가 3을 넣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x에다가 5를 넣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단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이 아닙니다. 따라서 3도, 5도 다음 방정식의 해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가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해가 없다라고 하고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불능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b가 0이야. b가 0이야. 그럼 쌤 맞아요. 가 아니라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 돼버리죠. 따라서 다음 방정식의 해는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죠. 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해서 부정이라고 불러주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앞으로 니들이 이제 방정식을 풀게 될 건데 그 식의 형태에서 x의 최고 차수가 1차, x의 최고 차수가 2차라고 해서 그 식을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이제 안 된다라는 거야. 왜? 그 1차 x의 개수에 2차 x제곱의 개수에 붙어있는 숫자가 그 자리에 0이 올 수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물론 그 문제에 1차라는 말이 2차라는 말이 적혀 있어.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말이 적혀 있어. 그러면 니들이 이제 하던 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말이 안 적혀 있는, 안 붙어 있는 x제곱의 개수에 문자가 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문제들은 나름 고난도 문제가 될 거고요. x제곱에 x의 개수에 문자가 올 경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뭐를 1차라는 말이 2차라는 말이 적혀 있는지 혹은 문제 끝에 a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적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말들이 적혀 있지 않다라면 긴장하셔야 돼. 그리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음을, 그래서 그 경우까지 고려해가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차 방정식의 풀이로 들어갑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의 풀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니들이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웠던 게 이제 이거다라는 거죠. 니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줄기차게 배운 게 결국은 요 한 페이지 분량인 거야. 이것만 배운 거야, 이것만. 그럼 이건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차 방정식이 주어지면 먼저 인수분해를 시도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엑스칼리버라고 얘기하기로 했어요. 엑스칼리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엑스칼리버가 된다라면 인수분해 하셔서 x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엑스칼리버가 안 된다라면 근의 공식이라도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의 공식 뭐 완벽하게 짝근의 공식까지 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쌤, 전 짝근의 공식은 안 외웠는데요. 전 이거밖에 모르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쌤, 저 중학교 때 너무 놀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라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치? 자, 짝근의 공식까지는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근의 공식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고등학교 과정에서 근의 공식을 써서 푸는 문제가 나오는 케이스는 거의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왜? 니도 중학교 3학년 때 시험 봤잖아. 니도 중학교 3학년 때 근의 공식을 써서 x를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 안 나왔어? 무조건 나왔을 거란 말이야. 즉, 근의 공식을 써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거는 중3 때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근의 공식을 써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간혹 나오긴 나와. 어떤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졸라 쉬운 학교에서. 오히려 시험 문제가 졸라 쉬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만큼 수준이 좀 낮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낮게 보는 거야,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중3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니들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제대로 안 했지. 내가 니들 근의 공식 했는지 안 했는지 좀 봐야 되겠어. 하시는 경우에는 근의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고등학교에서는, 정상적인 시험에서는 근의 공식을 써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류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 그래서 짝근의 공식까지 뭐 완벽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냥 그래도 최소한 알고 있어야지.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음 x에 대한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뭐가 없어? 1차라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괄호 1번 보시게 되면은 ax-a는 x 플러스 1이고요. 넘겨주신다는 거지. 뭐를? 좌변 x, 우변 상수. 지금 보시면 1차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x의 개수로 나눠줘야 되니까 x로 묶어내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x의 개수인 a-1로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그때 문자네? 1차란 말이 안 적혀 있었는데 문자네? 문제 그 어디에서도 x의 개수인 a-1, 2, 0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안 적혀 있네. 그러니까 a가 1이 아니네 라는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a가 1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x의 개수가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우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얘가 0이 안 되는 경우, 얘가 0이 아니면 얼마든지 나누어 x를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a가 1이, 그러니까 a-1이 0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못 나눠. 0으로 못 나눈다니까. 0으로 나누면 뭐 된다고? 히읗. 무슨 책 피면 나온다고? 국어책 피면 나온다고. 수학책에는 없어.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넣어. a가 1이라고 하니까 그냥 넣어. 그럼 어떻게 돼? 0 곱하기 x는 넣어. 그럼 2가 되죠? 자, 이제 얘를 보는 거야. 자, x에다가 뭘 넣어야 2가 될까? 뭘 넣어야 뭐 돼? 없지 뭐.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적어주셔야지. 틀렸는데요? 안 되는데요? 네, 쓱쓱 이러신 경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얘도 x에 대한 지금 1차 형태를 띠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x의 개수에 지금 문자가 곱해져 있다. x의 개수가 지금 문자다. 근데 그 문제 어디에서도 1차라는 말이, 그리고 그 x의 개수가 0이 안 된다는 말이 없으므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야.
자, 풀어주시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고요. 얘들아, 이 정도를 풀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는 없어야 돼. 분명히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이 정도는 바로 암산해서 내려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요. 마이너스 8x 플러스 3입니다. 우변에 x가 있으니 좌변으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5x 플러스 8x 되겠죠? 는 a 플러스 3 되겠고요. 자, x의 계수로 나눠줘야 되니까 묶어주셔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12x 10 플러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고요. a 플러스 3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 얘가 0이 다가 아니라 0이 될 수도 있다 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려하셔야 되는 게 a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아닌 경우, 둘 다 아닌 경우,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x의 계수가 0이 아닌 경우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0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고. 그러면 a 플러스 1, a 플러스 3분의 a 플러스 3 하셔서 약분하셔서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a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문제에서 그런 말이 없어. a가 마이너스 1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이 없잖아. 그 말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얘로 나누게 되면 0으로 나누는 그런 국어책에나 있을 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수학책에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마이너스 1을 넣어본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넣어보시게 되면 좌변은 0x가 되고요. 우변은 2가 되면서 틀렸는데요? 잘못됐는데요? 가 아니라 선생님 x에다가 뭘 넣어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해가 없습니다. 해가 없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 a가 뭐가 될 수도 있냐면 마이너스 3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 3이면 마찬가지 x의 계수는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냥 넣어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좌변은 0x가 될 거고요. a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어보시면 우변도 0이 됩니다. 그럼 x에다 뭘 넣어야 얘가 성립하는 거야? 아무거나 넣어도 성립을 하겠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없다, 불가능하다, 불능. 얘는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부정이라는 용어도 알아두시면은 이게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제 쓰실 수가 있어. 근데 학교 선생님이 불능, 부정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못 알아볼 거 아니야. 뭐 그래서 알아두시라는 거고 특별히 중요한 단어들은 아닙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니들이 중학교 때 정말 겁나게 풀었던 2차 방정식이에요. 엑스칼리버가 되는 경우에는 엑스칼리버를 하시면 되고, 엑스칼리버가 안 된다라면 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x제곱의 계수는 1이니까 1 써주시면 되겠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예요. 그럼 얘가 뭐와 뭐의 곱이냐라는 건데, 물론 1과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의 곱이긴 하죠. 요거 두 개 곱하면 얘 되잖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엑스칼리버 했을 때 루트 2가 사라져야 되는데 안 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조합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다른 조합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루트 2랑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하시더라도 곱해보시면 여기 만들어져요. 곱해보시면은 얘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조합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건데, 그러려면 마를 붙이셔서 여기를 플러스를 만들어야 되겠네. 그럼 다시 곱해보시더라도 여전히 얘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엑스칼리버 했을 때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랑 퉁퉁 쳐서 없어질 거고요. 여기 뒤에 있는 마이너스 1과 곱해지면서 x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쓸 때는 이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x를 붙여서
그래서 x 마이너스 루트 2, x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를 루트 2 또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로 구해주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바로 2번입니다. 자, 1, 4, 1, 3, 3, 1, 2, 2 다양하게 이제 해보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5가 안 나와. 그럼 그냥 x 칼리버가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쌤 어떡해요?가 아니라 우리에겐 절대적 방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의 공식이라는 거. 자, x 구해주시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4, 4, 3 다 곱해주시면 48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3 쌤 좀 이상한데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갔는데요? 이게 뭐가 이상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게 뭐가 이상해? 이제는 들어갈 수 있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 루트 안에 들어가는 마이너스는 뭘로 빼내자? 루트 밖으로 빼내면서 i로 끄집어내자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2차 방정식의 두분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입니다. 3, 1, 2, 2, 4, 1 조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근의 공식을 써주신다라는 건데 얘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짝근의 공식을 쓸 수 있다. 근데 앞으로 내가 이제 문제 풀어주는 거 보면 알겠지만 쌤은 짝근의 공식을 안 써. 왜? 많은 친구들이 짝근의 공식까지는 안 외우거든요. 근데 내가 막 짝근의 공식 써서 문제 풀어주면 니들이 못 알아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쌤은 짝근의 공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것만 알아두면 돼. 여기가 짝수니까 짝근의 공식을 쓸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짝근의 공식을 안 외워서 못 써.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그냥 근의 공식을 써. 그 대신 짝근의 공식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해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 반드시 마지막에 약분을 해주시게 된다라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짝근의 공식을 안 쓰는 대신 마지막에 약분이라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그러면 48, 52가 되겠고요. 루트 52는 2루트 13이 되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4번입니다. 이건 진짜 대충 봐도 루트 3이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역시 근의 공식을 쓰겠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근의 공식 쓰시면 되죠. x 개수가 짝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되겠고요. 4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가 16이니까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이제 어색해하면 안 돼. 근데 그 마이너스를 루트 밖으로 뽑아내면서 i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 니들이 하던 대로 인수분해 할 수 있는 건 인수분해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근의 공식을 쓰시고 근데 쌤 이거는 진짜 좀 너무 심한 인수분해 아닌가요? 내가 봐도 좀 심하긴 해. 너무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근을 구하는 이런 문제는 언제 나오는 거라고? 중3 때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고등과정에서는 그렇게 크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인데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절대값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저거 필기하세요. 절대값이 포함된 1차, 2차 방정식, 부등식, 함수식 등을 앞으로 하시게 될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앞으로 새롭게 배우는 모든 방정식, 부등식, 함수식들의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들이 추가되어 배워지게 될 거야. 근데 그걸 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값을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 그냥 요 한 가지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잘 하셔야 돼. 요거를 배워서 고3까지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거를 계속 풀어나가는 거야. 자,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쫄려. 근데 그거 쪼는 것부터 하지 마. 일단 이걸 깨야 돼. 아니 뭐 절대값 까이 거 그냥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가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참 어려우시긴 어려우실 거야. 고3까지 참 니들을 괴롭힐 것 중에 하나가 절대값인데 그 왜 괴롭냐? 1학년 때 이걸 제대로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게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미지수 x의 값을 구합니다. 절대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그 안에 뭐 있냐면 x-1이 있어요. 얘가 0이 되게끔 하는 x를 구해달라라는 거죠. 너무 어려워. 그치? 그래서 못하는 거야. 그치? 예, 핑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핑계 대시면 안 돼. 이게 지금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 x가 1이 되는 걸 구해내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워? 아니라고. 하실 수 있는 거야. 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구해진 x의 값, 그 값을 기준으로 영역 구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1로 잘라준다는 거야. 그래서 1보다 큰 경우랑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누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요거를 수직선을 좀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1을 찍으시고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그럼 여기는 1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1보다 작은 쪽이 될 거고요. 여기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1보다 큰 쪽이 되겠죠? 그럼 1은 어디다 붙여주냐? 아무 데나 붙이시면 돼. 여기다가 는을 붙여서 1을 포함시켜도 되고요. 여기다가 는을 붙여서 여기다가 포함시켜도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둘 다 붙이면 안 돼요. 둘 다 안 붙여도 안 돼. 둘 중에 하나를 붙일 건데 어디다가? 아무 데나. 근데 보통 답지 선생님들 풀이 그리고 나의 풀이를 보면 보통 X를 향해서 입을 벌린 쪽에다가 는을 붙입니다. 근데 이건 꼭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여기다가 붙여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구해낸 X값 걔를 기준으로 좌와 우를 구분한다는 거야. 이게 어렵나? 이게 그렇게 미친듯이 어렵나? 이걸 포기할 만큼? 얘가 나올 때마다 막 두려움에 떨 만큼 어렵나?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로 갑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기 적혀 있는 거를 그대로 써. 보면서 써. 생각 같은 건 하지 마. 그냥 그대로 써. x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여기도 한 번 더 써. x제곱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0. 자, 3단계가 뭐냐면 3단계가 각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영역 나누기를 했으니까 위에서 영역에서 절대값을 푼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절대값을 푼다라는 것은 부호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위에 있는 걸 그대로 보면서 쓰긴 썼는데 절대값 대신에 괄호를 썼어요. 영역이 하나 더 있으니까 저기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보면서 베껴 쓴 거지. 뭐만 바꿔서? 절대값 대신에 괄호로 바꿔서. 어렵나? 너무 어렵지, 그치? 그래, 맞지? 자, 할 수 있어요. 자, 각각 영역에서 절대값을 푼다. 그러니까 절대값 대신에 괄호를 쓴다라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일단 이렇게 써.
그 다음에 그러고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부호 결정이다라는 건데, 자, 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절대값 안에 있던 식이 있죠. 그 식에다가 요 영역에 숫자를 아무거나 집어넣어. 1보다 작은 거 많잖아. 엄청 많아. 그치? 아무거나 집어넣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부호는 항상 똑같아야 돼. 1보다 작은 걸 넣게 되면 절대값 안에 있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 다음 영역에서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다가 요 영역 내에 있는 값을 하나 집어넣어. 1보다 큰 거 엄청 많아요. 넣어봐. 그럼 부호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가 되겠지? 그래서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여.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네? 맞불은? 맞아. 여기 두는 거야. 그럼 3단계가 끝난 거야. 요 과정이 제일 어려워. 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베껴 쓴다. 그리고 각각의 영역에서 x 하나씩을 절대값 안에 있는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부호를 결정해 준다. 요 과정이 다음 절대값 방정식을 푸는 혹은 절대값 부등식, 절대값 함수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거예요.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도대체 왜 어려운지. 일도 그렇게 보이지 않냐? 이게 그렇게 어렵나? 1보다 작은 거 넣어서 마이너스네? 그럼 앞에다가 마이너스. 근데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네? 그럼 마마 뿔. 이번에 1보다 큰 거 넣어. 그럼 플러스네? 그럼 그 앞에다 플러스 써야지. 근데 그 앞에 원래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그러면 뭐 마뿔 마. 요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실 게 뭐냐면은 그냥 마무리. 각각의 영역에서 해를 구한다. 그냥 풀면 된다는 거야. 니들이 이걸 못 풀었던 이유가 뭐야? 절대값이 있었기 때문에 못 풀었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내려왔더니 절대값이 더 이상 없어졌어. 여기까지 내려왔더니 절대값이 더 이상 없어졌어. 그러니까 절대값이 하나 있었던 거를 그거를 풀어주면서 문제 2개로 바꾼 거야. 어떤 문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잘 해왔던 문제 2개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못 푼다는 건 또 말이 안 돼. 자, 이거 보시면은 x제곱 플러스로 바뀌었죠.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를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인수분해 못하고 계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 중등과정을 다시 복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해를 구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영역을 하고 있었냐면은 각각의 영역에서 무슨 영역을 하고 있었냐면은 1보다 작은 영역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보다 작은 것만 해로 가져가야 되고요. 그러하지 않은 것들은 버릴 수 있어야 돼요. 1보다 작은 경우만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는 1보다 큰 경우에서의 2차 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은 0. 인수분해 되죠. 그리고 x를 구해주시게 되면 1이 중근으로 구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였었냐면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였어요. 1이 이 범위 안에 이 영역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도 살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 최종 답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이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괄호 1번을 건너뛰고 괄호 2번을 먼저 풀었다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괄호 2번처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게끔 한 x를 먼저 구하고 그 0을 좌와 우를 구분을 한다. 좌는 작은 거, 우는 큰 거. 등호는 아무데나 붙이되 입을 벌리고 있는 데다가 붙여라.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큰 경우로 구분을 했으니 이제 여기 있는 걸 베껴 적자. 그때 베껴 적을 때 절대값 대신에 괄호만 좀 적어서 써주시면 되겠다. 영역이 2개였으니 이 짓을 2번 하자. 절대값을 떨구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챙겨가야 되는 것은
부호 결정을 좀 해줘야 된다. 요 과정이 절대값을 풀어주는 과정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나 0보다 작은 걸 넣어주시게 되면 부호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쓸 건데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네? 그럼 마마뿔. 이번 x에다 0보다 큰 걸 넣어볼 건데 0보다 큰 걸 넣어보면 얘가 부호가 뭐가 되냐면 플러스. 그럼 그 앞에다가 플러스를 붙일 건데 마이너스가 있네? 그럼 마뿔? 마. 그럼 이제 3단계가 끝났으니 다음 방정식을 풀어주면 각각의 영역에서 해를 구해내실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것만 각각의 영역에서 해를 구하고 계실 건데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해 중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던 것만 골라서 답을 적어 주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게 괄호 2번의 풀이법으로 괄호 1번을 푼 거예요.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얘들아, x를 제곱한 거랑 절대값 x를 제곱한 거랑 같아요. 그냥 제곱하나 절대값 씌워놓고 그러니까 플러스로 만들어 놓고 제곱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괄호 1번 문제를 요렇게 바꾸어 버린다라면 절대값 x가 반복되고 있으니 얘를 치환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 하시고 t 값을 구하시게 되면 4 또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알고 봤더니 t가 원래 뭐였었냐? 4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원래 뭐였었느냐? 절대값 x였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x가 4가 되거나 절대값 x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데 x에다가 도대체 뭘 넣어야 4가 나오냐? 플러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절대값 씌우면 4가 나온다는 거죠. 이번에는 도대체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마이너스 3이 나올 거냐라는 건데 없죠. 절대값을 씌웠는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와? 그러니까 얘는 없다. 따라서 다음 방정식의 해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절대값 x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얘는 또 이게 안 먹히죠. 그러니까 요런 풀이는 절대값 문제 중에서도 특수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뭐 그런 몇몇의 스킬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얘를 처음 배우고 있을 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완벽해. 이런 거 푸는 게 이제 완벽해.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지? 그럼 그 시간을 좀 어떻게 좀 줄여보자. 라고 했을 때 그때 배우시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굳이 배워서 가져가실 건 없고 얘를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하기 싫어도 너무 자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절로 연습이 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니들이 자꾸 이걸 쫄 거란 말이야. 왜? 고등학교 1학년 때 절대값 들어가 있는 거 해봤는데 막 어려웠어 라는 기억이 남아있다라면 고2 가서도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고3 가서도 절대값 들어가 있으면 계속 어렵다가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고1 과정에서 절대값 그냥 그거 그냥 풀어주면 돼. 근데 절대값 풀 때 그냥 부호만 좀 조심하면 돼. 근데 그 부호도 그냥 넣어봤는데 플러스잖아? 그럼 그 앞에다 플러스 써. 넣어봤는데 마이너스잖아? 그럼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써. 그러면 풀려. 이런 느낌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고2, 고3 가서 절대값이 나와도 이거 그냥 그렇게 풀면 돼. 라고 자신있게 문제를 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활용입니다. 2차 방정식 활용 역시 니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다뤘었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2차 방정식의 활용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니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했었던 거랑 정말 한 채 오차 없이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60, 40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땅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폭이
일정한 디귿자 모양의 길을 만들었다랍니다. 자, 남은 땅의 넓이가 1512일 때 폭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전체 넓이에서 폭의 넓이를 빼냈더니 1512가 나왔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 전체 넓이는 얼마냐? 6, 4, 24, 2400이다. 이제 여기서 빼내자. 뭐를? 디귿자를 빼내자. 자, 이렇게 잘라 갑시다. 요렇게 자를게요. 자, 폭의 길이는 x고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60입니다. 그래서 요 넓이는 60x가 돼요. 그러면 요 넓이도 60x가 됩니다. 그럼 요 넓이는 40x가 되는 게 아니죠. 요만큼이 x고 요만큼이 x니까 세로 길이는 40-2x가 되겠고요. 폭은 x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40-2x랑 x랑 곱하셔야 돼. 그래서 40x 마이너스 2x 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색칠된 부분의 넓이와 요 넓이 120x를 다 더하시면 120x를 더하면 160x까지 되겠죠. 그래서 요게 뭐냐? 디귿자의 넓이죠. 얘를 전체 넓이에서 빼주시면 얼마가 나오냐? 1512가 나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배하시면 2x제곱 마이너스 160x 그리고 넘겨주시면 플러스 1512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8 그리고 빌려줬으니까 8 이렇게 돼버리네. 888은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로 나눠주시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444는 0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이제 요거 인수분해 하셔서 x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가 이제 뭘로 인수분해가 될 거냐? 모르지 나도. 근데 이 숫자가 너무 그지 같아. 그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답지를 봐야지. 답지를 안 보고 저거를 할 수 있나? 난 못할 것 같은데. 자, 뭘로 지금 인수분해를 하고 있느냐? 어딨니? 자, 6이랑 74? 어이씨. 자, 444가 6이랑 74로 인수분해가 된답니다. 사실 내가 니들한테 자, 444를 이렇게 인수분해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지. 6이랑 74. 딱 보이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라고 하면 사실 니들 데리고 사기치는 거지. 안 보여 나도 안 보여. 어떻게 보여 이게. 내가 이거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 1 곱하기 444? 80 안 되겠는데? 2 곱하기 222? 안 되겠는데? 4 곱하기 111? 안 되겠지. 그럼 뭐 해야 되지? 막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내가 이걸 한 번에 찾아낸다? 이거는 답지 봤다는 거야. 여기 답지 봤잖아.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이 정도 인수분해, 이 정도 수가 복잡한 인수분해는 나도 잘 안 보여. 야, 니들이 이거를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안 나오겠지, 이런 거는. 그쵸? 이렇게 거지 같은 거 나오면 좀 그렇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거야. 나도 잘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막 너무 괴로워하실 필요 없다는, 괴로워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그런 숫자들로 구성된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니 너무 쫄지 마라. 뭐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마마에서 x-6, x-76, 74는 0 해서 이제 x가 6 또는 74 이렇게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럼 이제 6이냐 74냐 아니면 둘 다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요게 지금 x야. 얘가 x야. 그러니까 요거랑 두 개 더한 게 2x야. 근데 그게 40. 세로 길이가 지금 40이거든요. 2x가 40보다 클 리가 없잖아.
같을 리도 없어. 같으면 넓이가 안 만들어져. 작아야 돼. 그리고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는 또 커야 되겠죠. 그래서 x가 0과 24여야 된다라는 다음에 범위, 요걸 반드시 적어주셔야 돼요. 어디에서? 서술형에서 또는 수행평가에서. 요거 안 적어주시면 감점이 크게 들어갑니다. 수행평가 비중이 너무 커요. 그리고 서술형 배점도 너무 크죠. 근데 그런 문제들, 서술형이나 수행평가 같은 문제들은 이런 활용 문제들이 또 잘 나오죠. 그랬을 때 미지수가 잡히게 되면 그 미지수에 대한 범위를 활용해서는 반드시 잡아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 이런 것들이 다 채점 요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안 적으면 몇 점 감점 그런 것들이 다 적혀 이미 다 약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채점 요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활용 문제에서는 문자에 대한 범위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는 걸 배웁니다. 판별식이라는 용어는 학교에서는 들어본 적은 없으실 거고 중학교 때 다니셨던 학원에서는 학원 선생님께서 이제 알려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모르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은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얘를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비정상.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공부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얘를 가지고 니들이 뭘 했냐면 2차 방정식에 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했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뭐 딱히 이름을 정해준 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이름을 정한 거죠. 뭐라고? 판별식이라고. 그러니까 니들이 얘를 판별식이라고 불러주진 않았지만 니들이 중학교 3학년 때 해오던 거야.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붙여주는 것 뿐인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얘를 대표하는 문자를 대문자 D로 쓰게 될 겁니다. 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고등학교 3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게 될 손에 꼽힐 수 있는 세 손가락에도 꼽을 수 있을 만큼 활용도가 무지막지한 놈입니다. 쌤, 저 그거 알고 있어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저 그거 외웠어요. 이제 그 수준이 아닌 거야.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니까 판별식이라는 놈이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무슨 역할을 하며 왜 그럴 수 있는지, 그리고 얘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어디까지 내용을 뻗어나갈 수 있는지, 왜 뻗어나갈 수 있는지 이 내용까지 모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공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부족하다라는 거야. 일단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놈의 고향이 어디냐? 어디서 태어났느냐? 아시죠? 근의 공식에서 태어났습니다.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이 요 판별식의 고향이야. 얘가 태생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 애를 데리고 얘가 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 판별식은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하는 근의 공식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 근의 공식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얘를 2차 부등식에서도 2차 함수에서도 막 써먹게 될 거거든. 근데 그게 말이 안 돼.
왜? 얘는 2차 방정식에서 태어났는데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랑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2차 함수, 2차 부등식에서 얘를 쓰게 될 거거든? 그럼 그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거에 대한 공부들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야. 왜? 고2, 고3 가서도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자, 일단 먼저 판별식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 근의 공식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것도 루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니들은 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근이 2개, 0이면 근이 1개, 중근.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다라고 했었죠. 왜? d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즉 음수란 얘기인데 그러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근데 니들이 중3 때까지만 하더라도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 이런 건 없어. 이런 건 안 돼. 예, 그래서 얘는 해가 없어. 라고 했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수를 우리는 가상의 수, 허상의 수, 허수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허수인 근이니까 허근이라고 불러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있던 게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작동을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가 되겠고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었다라는 것은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었다가 되기 때문에 얘가 사라지면서 앞에 붙어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도 같이 사라지게 되면서 얘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근, 중근만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결국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다가 되겠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루트 안에 마이너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이 마이너스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고, 어쨌든 이제는 이런 수가 존재하는 거죠. 허수라고.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서로 다른 두 허근이 근이 되게 된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2차 방정식에서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하는 역할, 태어난 장소, 이런 것들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5번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k값 또는 그 범위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로 1번 보시면은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x가 두 개여야 되는데 그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어야 되는데, 실근이냐 허근이냐를 판단하는 게 루트 안에 플러스가 들어가냐 마이너스가 들어가냐는 건데, 루트 안에 뭐가 있었냐? 판별식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냐 작냐를 보라는 거야. 근데 크다는 거지. 그래야 실근이 되겠지. 그리고 커야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남으면서 두 개가 서로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판별식을 구해주시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고요. 그럼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얘가 판별식이 됩니다. 근데 이놈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이놈이 어떤 놈이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공식인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놈이 0이 돼주면 루트가 날아가고 그 앞에 붙어있던 플러스 마이너스까지 날아가게 되면서 하나의 근, 중근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거죠. 중복된 근. 마이너스 4k 플러스 1 판별식이
그러니까 근의 공식에서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이놈이 0보다 작아지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던 게 마이너스가 된 거니까 허수가 된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살아남으면서 허수인 두 근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풀어주시면 넘기고 넘겨서 K가 4분의 1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얘는 K가 4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K가 4분의 1보다 크다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괄호 1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실수 A 값을 정하고 그때의 해, 그러니까 그 중근을 얘기하는 거겠죠.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2차 방정식의 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게 한 개가 돼야 된다고? 아, 플러스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거구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사라지지? 아, 플러스 마이너스 뒤에 0이 붙겠구나. 즉, 판별식이 0이 되는 거구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쓰려고 했는데, x 계수가 짝수야. 얘들아, 내가 짝근의 공식은 안 외워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모든 문제를 그냥 근의 공식으로 써준다 그랬죠.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 대신 짝근의 공식을 쓸 수 있음에도 안 썼을 때는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된다고? 약분만 해주면 된다는 것을 알고 가시라고. 근데 짝수 판별식은 무조건 외우세요. 짝수 판별식은 무조건 외우세요. 선생님, 짝근의 공식은 안 외워도 되는데 왜 짝수 판별식은 외워야 되나요? 그러니까 쓰임의 빈도수가 다른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근의 공식이라는 것은 중3 때 이미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별로 써먹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 복잡한 공식을 외울 것까지는 없다라는 거지. 근데 판별식이라는 놈은 고등 3년 동안 가장 많이 쓰이는 공식, 손가락 안에 꼽힌다고. 그러니까 활용도가 엄청 높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냥 판별식보다는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조금 더 빨라지고요. 조금 더 쓸게 적어져요. 조금 더 쓸게 적어진다는 얘기는 물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지만 실수는 줄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라고 씁니다. 4분의 D를 썼다라는 것은 짝수 판별식을 쓸 거예요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얘를 B라면 B'은 얘죠. 얘가 B'이죠. 그래서 B'을 가지고 제곱을 하시고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죠. AC, AC. 짝수 판별식에서는 4를 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8. 근데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겠고요. a값 구해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값을 정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의 해.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때의 x는 얼마냐라는 거죠. 자, a가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플러스 6.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이 되면서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러면서 x는 마이너스 3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a가 2인 경우입니다. a가 2면 얘가 3이고 그럼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 돼요. 인수분해 하시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x가 하나 중근이 구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a가 2일 때 중근은 3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괄호 2번. 다음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실수 a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게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라고. 이 2차식에다가 는영을 붙이면 2차 방정식이 되고 그때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그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라고. 즉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말은 결국은 중근을 갖는다와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같은 뜻 뭐 이런 것까지는
같은 역할을 한다가 되겠고요. 근데 이놈이든 저놈이든 우리가 최종적으로 뽑아내셔야 되는 것은 판별식이 0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고요. C는 A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 얘가 0이 돼야 되겠고요. 인수분해 해주시고요. A값 구해주시면 이렇게 두 개의 A값을 구할 수 있는 거 요거는 이제 A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 근에서 빼낼 수 있는 정보들 뭐 이런 것들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그럼 이제 근을 구했다라면 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라면 이 근들과 이 2차 방정식의 개수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배워봅니다. 자,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것의 두 근이 알고 봤더니 알파랑 베타래. 그럼 그 말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a로 나누어 주시게 되면 요렇게 된다라는 거고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었다가 되는 거죠. 그래야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한번 풀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될 건데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리고 다음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결국은 얘랑 얘랑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다라는 겁니다. 자, 미친 듯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이것 역시 니들이 고3 졸업하시는 수능 보시는 그날까지 사용하시게 될 공식 중에 하나고요. 여기다 하나 더 적으세요. 합과 곱을 이용을 해서 따라 붙는 게 제곱의 합이 많이 나옵니다. 제곱은 곱의 2배를 뺀다. 그러니까 얘는 곱셈 변형 공식이죠.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가지고 그 두 근들의 합과 곱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뭐를 많이 물어보게 되냐면 제곱의 합을 많이 물어보게 돼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 번 더 적으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차입니다. 내가 이 공식 안 외워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빼.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4배를 빼면 된다라는 거예요. 굳이 관련된 공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다. 뭐 근데 뭐 선생님 저는 그냥 외울 건데요. 이거 그냥 뭐 쉽고 이것도 쉽고 하니까 이거 뭐 외워도 될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뭐 얼마든지 외우셔도 돼요. 근데 니들이 외울 게 많잖아. 1단원 곱셈 공식, 곱셈 변형 공식, 3단원 인수분해 공식 외울 게 정말 많잖아. 근데 자꾸 뭐 새로운 걸 자꾸 또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내가 미안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건 줄여주려고. 얘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새롭게 외워서 문제에 적용시키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배워봤다라면 이번에는 2차 방정식의 근만 알고 있는 거야. 뭔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2차 방정식을 통해서 근을 구해내는 걸 배웠다라면 이제는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이 이런 형태였겠구나 라고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죠.
식이 주어지고 얘를 구하는 거였다라면 이제는 얘가 주어지고 쟤를 구하겠다는 거야. 자, 두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랍니다. 그럼 알파가 근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x-알파가 있었다는 거야. 그치? 베타가 근이었다라는 거는 x-베타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가 나왔고 베타가 나왔겠지. 그리고 여기는 0이었을 거야. 물론 x제곱의 계수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두수 알파와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문제에서 항상 그 x제곱의 계수가 1이다라고 적어주진 않기 때문에 얘를 항상 붙일 준비는 하고 계셔야 돼.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1이라고 적어줬으니까 1을 적어주신다라면 이렇게 되겠죠.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됩니다. 자, 얘를 기억을 할 거야. 얘를 기억을 할 거야. 얘를 기억을 할 거야. 뭐냐면 두수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으로 기억을 할 거야. 알파랑 베타가 두 근이면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0 붙인 다음에 맨 앞에 x제곱 써주시면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0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붙여주시면 끝나는 거야.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0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0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근이 뭐 1이랑 3이야.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4지.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라고. 두 근의 곱이 얼마야? 3이지. 거기다가 는0 붙이라고. 그리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면 두 근의 1과 3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쌤, 이거 너무 복잡해요. 쌤, 그냥 저 이렇게 할래요. x-1, x-3, 는 0. 이제 이거 풀면 이거 되잖아요. 쌤이 아까 뭐 새로운 거 자꾸 외우라고 하는 거 너무 힘드니까 좀 줄여주신다면서요. 이거 줄여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쌤, 왜요? 그냥 밑에 거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얘들아. 두 근이 1과 3으로 나올 리가 없잖아. 실제 시험에서 두 근이 1 플러스 3i 1 마이너스 3i 뭐 이렇게 두 근이 주어졌다고 쳐. 그럼 니들이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얘가 근이 되려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적을 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해. 부호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여기는 x 어떻게 해야 되지? 마이너스 1, 플러스 3인가? 뭐, 여기서, 이거 적을 때부터 헷갈리고, 적은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분별해야 돼. 이거 몇 번 해야 돼? 9번을 해야 돼. 니들 방법대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분별 9번 해서 그 정리를 다 해야 돼. 근데,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죠? 요거 두 개 더하면 2예요, 2. 3i랑 마이너스 3i는 날아가서 2가 되죠. 더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라고. 요거랑 요거랑 곱하면 합차공식 쓸 거니까 1 마이너스 9i 제곱 그러니까 플러스 9 그러니까 10 요거 두 개 곱하면 10 에다가 는 0 붙이고 맨 앞에 x 제곱 써주시면 끝난다라는 거죠. 정말 1과 3이 나온다라면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겠지만 1과 3이 시험 문제로 나오겠냐는 거지. 훨씬 더 복잡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라는 거고 그랬을 때 니들이 하려고 하는 그 방법을 풀면 문제가 산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익혀주셔야 됩니다.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0 붙이고 맨 앞에 x제곱을 써주신다라는 거야. 그러면 두 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래저래 문제에서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두근 합곱, 두근 합곱. 내가 니들한테 지나가는 애다가 두근이라고 물어보면 니들은 아이 깜짝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가 아니라 합곱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니들한테 두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니들은 합곱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이게 막 술술 나올 수 있게끔 유형화를 좀 해주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근 지금 합곱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야 된다는 거야. 두근 합곱, 두근 합곱, 두근 합곱, 두근 대답해 합곱, 두근 합곱. 반드시 담당쌤들은 이거 물어보셔야 될 겁니다. 지나가다가 콕 찔러보면서 두근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 학생이 예상할 수 없을 타이밍에 한 번씩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근을 알파, 베타로 갖는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부분인 거고. 자,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이라고 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2차 방정식의 개수들이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이라면 또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다 라는 것을 니들 중3 때 써먹었었어. 그냥 요거 응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돼. 개수가 실수일 때 P 플러스 QI가 근이면 그것의 켤레 복소수인 P 마이너스 QI가 또 다른 근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한 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또 다른 한 근을 2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근이 1 마이너스 5i다 라고 주어졌어. 그럼 또 다른 한 근을 1 플러스 5i다 라고 할 수 있다고. 라고 했을 때 반드시 보셔야 되는 것은 조건이에요, 조건. 요 조건 하에서 다음에 켤레 근이 작동을 한다라는 거 좀 조심하셔야 돼. 쌤, 근데 만약에 이것들이 없으면 어떡해요? 없으면 못 써먹지.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근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대입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냥 보통 그냥 이게 붙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웬만한 문제에서는 다 붙어 있다. 얘가 안 붙어 있는 문제에서는 오히려 더 문제가 지저분하고 거지 같아진다. 왜? 대입해서 풀어야 되거든. 뭐를? 얘를 저기다가 대입해서 2차 방정식 주고 와 이렇게 풀어야 되거든. 그럼 문제가 지저분해져.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지저분해져. 그래서 보통은 다음에 조건들이 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한 근을 이용을 해서 다른 한 근을 구해내심으로써 결국은 이 문제는 한 근이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두 근이 주어진 문제로 접근하시면서 두 근 합곱이라고 대답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 합곱. 그냥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그냥 적히면 그냥 뭐 괄호 1, 괄호 2 이런 거 볼 필요 없어. 그냥 쓰는 거야. 기계적으로 쓰는 거야. 로봇처럼. 니들은 문제 푸는 기계. 뭐 이런 느낌으로. 로봇처럼. 뱉어내실 수 있어야 돼.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공식 알려줄까? 마이너스 A분의 B죠. 근데 A가 1이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죠. A는 1이고 C는 3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이 2고 곱이 3인 것을 이용해서 다음의 것들을 풀어나간다라는 거죠. 괄호 1번은 통분하셔야 되겠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통분하실 수 있겠죠? 합은 2고요. 곱이구나. 곱은 3이고요. 합은 2니까 3분의 2로 끝납니다. 괄호 2번은 알파 베타로 묶어낼 수 있네요. 항상 공통인수 묶어내는 거. 공통인수 묶어내야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 얘도 그렇게 봐야 되고 얘도 그렇게 봐야 되고 얘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그럼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봐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봤는데 공통인수가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니들이 앞에서 공통인수 인수분해 파트에서 정말 문제를 열심히 잘 풀어 놓으셨어야 된다는 거고요. 알파 베타로 묶어내시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합은 곱은 3이고
합은 2니까 곱해서 6 되겠네요. 자, 괄호 3번입니다. 제곱의 합은 합과 곱의 거의 세트라 그랬어요.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뺍니다. 근데 합이 얼마냐면은 2니까 제곱해서 4고요. 곱은 3이니까 2배에서 빼시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는 얘가 될 가능성이 사실 제일 높죠.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는 처음 배우는 거니까. 고등학교 과정 올라와서 배운 거니까. 자, 공식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공식 지금 5단원에서까지 1단원, 3단원에서 기억하셨던 거 5단원까지 테스트를 보시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번에까지 공식 완벽하게 이제 테스트 통과하셨다라면 선생님께서 문상 주실 거예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고요. 합은 2였으니까 세제곱하고 곱은 3이었고 합은 2였어요. 그래서 C8 해서 마이너스 10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8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바로 1번 두 실근의 차가 2래. 그러니까 한 근이 2면 한 근이 알파면 또 다른 한 근은 알파 마이너스 2다라는 거죠. 됐죠? 그러면 2개 빼면 2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어쨌든 이 문제는 지금 두 근을 이렇게 잡은 거잖아. 알파와 알파 마이너스 2로. 두 근 합고. 그래서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2가 두 근이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2가 두 근이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하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4가 되고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1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2알파는 6이 되니까 알파는 3이 되고요. 알파가 3이면 3 곱하기 1이니까 얘가 3이죠. 그래서 K는 4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실수 K 값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실근의 제곱의 합이 6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잡았을 때 제곱을 하고 합한다는 거죠. 합의 제곱과 제곱의 합은 달라. 얘가 6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 근데 이 제곱의 합이라는 놈은 세트라니까? 합이랑 곱을. 우리가 지금 괄호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근을 알파와 베타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알파와 베타의 합이 4가 되고 알파와 베타의 곱이 k-1이 되겠죠? 그래 놓고 제곱의 합이 6인 것을 사용해서 k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고요. 그럼 제곱의 합은 합의 제곱에서 곱의 2배를 빼면 되는 건데 합이 4니까 제곱은 16이고 곱은 k-1이니까 요거에다가 2배에서 빼면 제곱의 합이 그러니까 6이 구해진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k-1은 10되고요. 그러면 k-1이 5가 되니까 k는 6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예제 9번 갑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두 근 합곱. 그래서 두 근의 합이 3이 되는 거.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1이 되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을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봐라 라는 거야. 다음이 두 근이라면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영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면 된다고. 그러면 2알파와 2베타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2를 묶어내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가 얼마였어? 3이었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6x가 되겠고요. 곱이 얼마였었냐면 1이었잖아?
그래서 4가 되겠죠. 그러면 2알파와 2베타를 두 군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알파 마이너스 2와 베타 마이너스 2를 두 근으로 갖는답니다. 그러면 두 근을 더하겠죠, 또. 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을 곱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가 되겠죠? 거기다 는영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게 되면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영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면 다음 두 개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3이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1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플러스 1이네. 이렇게 되겠고요. 얘가 1이고 마이너스 2 묶어내시면은 자 이렇게. 근데 얘가 3. 그럼 마이너스 6. 얘가 1 마이너스 6 더하기 4.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 되면서 다음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또 복원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괄호 3번입니다. 이번에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이 두 근이래. 그럼 또 똑같죠. 두 근에다가 두 근의 합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의 곱에다가 는영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통분하셔서 계산해 보시면은 분모 1이고 분자 3이니까 얘가 3이에요. 3.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얘가 1이니까 1이죠. 플러스 1은 0이 되면서 두 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이 복원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 플러스 루트 3이랍니다. 그랬을 때 AB의 값을 구하여라. 가 아니라 유리수 AB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한 근을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잡으시려면 반드시 개수들이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붙어 있으니 켤레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한근 문제가 아니라 두근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야. 알려준 건 하나밖에 없지만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걸 알아낼 수 있으니 결국은 두근 문제가 된다는 거죠. 두근 합곱 하셔야 된다는 거야. 자, 2 플러스 루트 3과 2 마이너스 루트 3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내보면 두 근을 더하면 4. 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두 근을 곱해보시면 4 빼기 3이니까 1. 에다가 는영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게 되면 두 근을 2차 방정식의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복원된다라는 거죠. 그럼 괄호 1번 끝났다는 거예요.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i일 때 실수,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 하에서 A와 B의 값을 구하여 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이제 한근 문제가 아니라 두근 문제, 두근이 1-i와 1 플러스 i로 주어졌다는 거고, 그럼 위에 요 두 개를 이제 더하시면 2, 거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x 붙이고, 요거 두 개 곱하시면은 합차공이 써서 1 플러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i 제곱이기 때문에 결국 플러스 1이 돼서 2가 돼요. 는영 붙이고 맨 앞에 x제곱 써주시게 되면 요것들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복원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키실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켤레근 안 쓸 거라고? 켤레근 안 써?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결국은 한 근, 그러니까 x가 1-i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x에다가 1-i를 넣어야 돼. x에다가 1-i를 넣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학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가르쳐줘요. 이걸 제곱을 해. 1-2i
플러스 i제곱. i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리고 또 이 분배를 해야죠. 아이고. 이렇게 분배를 합니다. 플러스 3i. 그리고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좀 이렇게 소거되고, 마이너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ai 플러스 3 마이너스 3i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그러면은 이제 i가 붙어 있는 것끼리 모아주시면은 얼마니?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ai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i가 안 붙어 있는 거 i가 안 붙어 있는 것들 모아주시면은 플러스 b 플러스 5 이렇게 되나요? 는 0이 되겠고요. 그러면 두 개 더해서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돼야 되잖아요. 실수와 허수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러려면 이제 얘가 0이 되려면은 a가 5구나. a가 5면은 그리고 얘가 0이 되려면 b는 0인 거구나. 그럼 a가 5고 b가 0이니까 이렇게 해서 a 값을 구해 주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기서 중간 과정에서 어디 뭐 틀린 것 같아요. 내 일부러 틀렸어. 저쪽에서 틀린 것 같아. 왜 소리 집어쳐? 저쪽에서. 왜? 이만큼 복잡하니까 그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지 말고 아까 그 방법대로 풀어라. 아니면 이렇게 풀이가 거지 같아진다 라는 걸 몸소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그런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틀려버리니까 좀 이상한데? 안 틀렸나? A가 5고 B가 맞네. 맞네요. 맞아요. 정확하죠. 그럼요. 틀릴 리가 없잖아.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5단원. 정말 2차 방정 정말 중요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내용 자체도 너무 중요하고요. 2차라는 활용도에 대한 것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안에 쓰이는 판별식이라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두근, 합곱 이런 것들. 고3까지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2차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고3 내내까지. 그래서 2차에 관련된 내용들은 비록 배우는 건 1학년 때 배우지만 고3이 됐을 때도 툭 물어봤을 때 고3 지나가는 고3한테 두근 물어봤을 때 합곱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게끔 꼭 준비를 확실하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